그날 들은 한마디가 제가 믿어온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저는 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대전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죠. 남편 강도연은 70살인데 작년에 은퇴하고 나서는 매일 등산 동호회 다니면서 지내요. 아들 민재는 38살인데 결혼한 지 5년 됐고요. 며느리 지안이는 34살이에요. 세탁소는 크지 않아요. 손님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도 단골 어르신들이 꾸준히 찾아주셔서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죠. 남편 연금이랑 합치면 살만해요. 요즘 들어 무릎이 자주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렸죠. 어깨도 좀 결렸고요.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세탁소 문 닫고 집에 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남편은 저녁 때까지 동호회 활동하고 아들 내외는 따로 살고 있으니까요.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소파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죠. 뭐랄까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 지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랑 오늘 저녁에 좀 나가실래요? 찜질방 가서 몸 좀 풀고 맛있는 거 먹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래, 그럼 고맙지. 몇 시에 만날까? 6시쯤 어머니 집 앞으로 갈게요. 편한 옷 입고 계세요. 전화 끊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들떴죠. 사실 지안이는 원래부터 살가운 며느리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전화하고 명절 때마다 제 손 꼭 잡아주고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랑 사이 안 좋다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죠. 핸드폰 연락처에도 지안이 이름을 예쁜 며느리로 저장해뒀어요. 그만큼 마음에 들었거든요. 6시쯤 되니까 지안이가 차 가지고 왔어요. 현관문 열고 나가니까 활짝 웃으면서 손 흔들더라고요. 어머니 타세요. 차에 타니까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지안이는 운전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죠. 요즘 무릎 많이 아프시죠? 찜질방 가면 진짜 좋아질 거예요. 제가 단골인데라 시설도 좋거든요. 그래,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내가 참 복받은 것 같아. 지안이가 백미러로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정말 예쁘게 웃더라고요. 찜질방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넓었어요. 탕도 여러 개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크고요. 지안이가 제 손을 잡고 이끌었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때 좀 밀어드릴게요. 에이, 괜찮아. 내가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몸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지안이가 정말 정성껏 때를 밀어줬어요. 등 쪽이 시원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어깨도 주물러주고 무릎 쪽도 마사지해주고요. 어머니, 이거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참으세요. 혈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 고맙다. 탕에 들어가서도 지안이는 계속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물 온도가 적당한지 물어보고 수건도 가져다 주고요. 찜질방 나와서 휴게실로 갔어요. 지안이가 음료수 사다 줬죠. 어머니, 시원한 거 드세요. 저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지안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데 문득 배가 고파졌죠. 나중에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여보, 저녁 뭐 먹어? 나 동호회 끝나고 집 갈 건데. 아, 남편한테 말 안 했구나.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화면 위쪽에 은행 모양 아이콘이 보였어요. 예전에 은행 갔을 때 직원이 설명해 줬던 게 생각났죠. 어르신, 이 핸드폰에 공동인증서 넣어드렸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집에 잘 보관하세요. 그때 직원이 휴대폰에도 인증서 넣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났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컴퓨터에 꽂는 것도 있고 휴대폰으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중요한 거라서 인증서 USB는 집 서재 서랍 깊숙이 넣어뒀었죠. 문득 며느리 지안이가 지난주에 우리 집 온 게 생각났어요. 그날 지안이가 물어봤거든요. 어머니, 핸드폰 잠금 패턴 뭐예요? 혹시 전화 오면 제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친절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패턴도 알려줬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왜 굳이 패턴까지 물어봤을까? 설마 아니겠지.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이 이상한 대로 흐르는 게 싫었거든요. 그때 지안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괜찮아. 지안이가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따가 푸드코트 가서 저녁 먹어요.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그래, 좋지. 푸드코트로 이동했어요. 사람이 꽤 많아.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안이가 자리 잡아놓고 음식 주문하러 갔어요.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사올게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옆 테이블에는 젊은 부부가 아이랑 같이 밥 먹고 있었고요. 저 멀리 쪽에는 할머니 두 분이 수다 떨면서 식사하고 계셨죠. 잠시 후 지안이가 쟁반 들고 왔어요. 어머니, 여기요. 냉면이랑 떡볶이 샀어요. 고맙다. 같이 먹으면서 지안이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요즘 세탁소 어때요? 손님 많이 오세요? 그냥 그렇지 뭐. 요즘은 예전만 못해. 힘드시겠어요. 민재 오빠가 어머니 좀 더 챙겨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지안이가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딸처럼 생각하세요. 제가 앞으로도 자주 모실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착한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갔어요. 지안이가 카드 내밀면서 계산했죠. 계산대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줬어요. 지안이가 받아서 저한테 줬고요. 어머니, 영수증 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그래. 영수증을 받아들고 가방에 넣으려는데 뭔가 뒷면에 적혀 있는 게 보였어요. 뒤집어 봤더니 손글씨로 뭔가 휘갈겨 써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며느리 조사해 보세요. 장부, 정산, 오늘 안에. 손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뭐지? 이게 뭔 소리야? 고개를 들어 계산대 쪽을 봤어요. 아까 계산해준 직원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눈빛이 심각했죠. 그분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글씨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안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영수증을 가방에 급하게 쑤셔 넣었어요. 아, 아니야. 좀 어지러워서 그래. 그럼 빨리 집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지안이는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대답도 못했죠. 어머니, 오늘 푹 쉬세요. 다음에 또 모시러 올게요. 그래, 고맙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어요. 다시 봤어요.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람 의심해 보세요. 장부, 정산, 오늘 안에.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며느리를 조심하라니? 지안이를? 그럴 리가 없잖아. 아까 그렇게 잘해줬는데. 제 손도 잡아주고 딸처럼 대해준다고 했는데. 근데 왜 이런 메모를?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집 가는 중이야. 어디야? 나 집이야. 저녁 먹었어? 응, 지안이랑 먹었어. 그래, 며느리가 잘 챙겨주네. 전화 끊고 나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일 거야. 누군가 장난친 거겠지. 그냥 버려야겠다. 그런데 손이 안 움직여졌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찜찜했거든요.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영수증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다시 앉았죠.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장부, 정산, 오늘 안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갑자기 지안이가 오늘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저 딸처럼 생각하세요. 제가 앞으로도 자주 모실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 시계를 봤어요. 밤 9시였어요. 남편이 곧 들어올 시간이었죠.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근데 뭐라고 말하지? 여보, 오늘 푸드코트에서 이상한 메모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그냥 장난 아니겠어? 그렇게 말할 게 뻔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죠. 영수증 메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나가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세탁소 문 열기 전이라 시간이 좀 있었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안이 전화번호. 핸드폰을 꺼내서 통화 기록을 봤어요. 어제 지안이가 전화 왔던 게 보였죠. 그 아래로 며칠 전 통화 기록들이 쭉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어요. 일주일 전쯤 지안이가 우리 집에 왔던 날이 생각났거든요. 그날 지안이가 서재에서 뭔가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류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너무 어질러져 있어요. 그때는 고맙다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 그때 뭔가 가져간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근데 메모에 적힌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장부, 정산, 오늘 안에. 이게 대체 뭘까?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뭔가 찾는 소리였죠. 여보, 내 혈압수첩 어디 있어? 서재 서랍에 있을 거야. 아, 찾았다. 남편이 서재에 있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서재에 뭔가 없어진 게 있는 건 아닐까?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남편은 혈압수첩 들고 나가고 있었고요. 못 찾아? 아니, 그냥 서재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지안이가 정리해 준 거였어요. 그 아래쪽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은행에서 받아온 USB 공동인증서를 넣어둔 상자였죠. 열어봤어요. USB가 그대로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서랍을 닫으려는데 문득 통장이 생각났어요. 통장도 이 서랍에 넣어뒀었거든요. 다시 열어서 확인했어요. 통장도 그대로 있었어요. 괜히 의심했네. 서랍을 닫았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계속 찜찜했거든요.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지안이 연락처가 보였죠. 예쁜 며느리. 이름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예쁜 며느리가 맞을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 그날 오후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손님 응대하면서도 옷 정리하면서도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세탁소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혼자 저녁 먹으면서 텔레비전 봤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문득 지안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딸처럼 생각하세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밤 10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저녁 먹었어? 응, 나 동호회에서 먹고 왔어. 남편이 씻으러 가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말해야 하나? 영수증 메모 이야기를? 근데 뭐라고 말하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당신 왜 그래? 며느리를 의심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아도 메모 글씨가 보였어요. 조심하세요. 며느리 조사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불안함만 커져갔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동호회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세탁소 문 열기 전이라 시간이 좀 있었죠.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영수증 메모가 보였거든요. 조심하세요. 가까운 사람 의심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 지안이를 의심해야 한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머리가 복잡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재였어요.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어제 지안이랑 찜질방 갔다며? 엄마 몸 좀 어때? 응, 괜찮아. 그래. 요즘 엄마가 무릎 아프다고 해서 걱정됐는데. 아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평소처럼 다정했죠. 민재야, 혹시 지안이가 요즘 뭐 하는지 알아? 지안이?
뭐 하긴 집에서 살림하지. 왜? 아니, 그냥.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간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지안이 괜한 오해는 하지 마. 엄마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지안이가 얼마나 엄마 챙기는데. 순간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나중에 통화하자. 나 지금 회사야. 전화 끊고 나니까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왜 그래? 지안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말할 게 뻔했죠. 세탁소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푸드코트 계산대 직원 얼굴이 떠올랐어요. 60대쯤 돼 보이던 그 여자분. 왜 저한테 메모를 준 걸까? 저를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지안이를 아는 사람? 궁금했어요. 세탁소 도착해서 문 열고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손님 몇 분 오셨지만 제대로 응대도 못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네. 좀 피곤해서 그래요. 점심때쯤 됐어요. 배는 안 고팠지만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았어요. 세탁소 문 잠깐 닫고 근처 분식집 갔죠.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푸드코트. 어제 그 계산대. 혹시 다시 가면 그 직원을 만날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야 할 것 같았어요. 확인해야 했죠. 오후 4시쯤 세탁소 일찍 정리했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일찍 가세요? 네,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마트로 갔어요. 어제 갔던 그 마트였죠. 입구 들어서니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푸드코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계산대가 보였죠. 그런데 어제 그 직원이 안 보였어요. 다른 젊은 여자분이 계산하고 있었어요. 실망했어요. 어떡하지? 그때였어요. 옆쪽 휴게 공간 쪽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렸죠. 어제 그 여자분이었어요. 파란색 조끼 입고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분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고개로 쪽 손짓했어요. 비상계단 쪽이었죠. 따라갔어요. 비상계단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분이 서 계셨어요. 저 어제 알아요. 기다렸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어제 왜 그런 메모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분, 유지한 씨 맞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여기 푸드코트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해요. 어떻게 제 며느리를. 박순자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며느리분이 여기 자주 와요. 항상 남자분이랑 같이 오시더라고요. 처음엔 부부인 줄 알았죠. 숨이 막혔어요. 남자요? 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 정장 입고 서류 가방 들고 다니시던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자주 보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둘이 뭔가 얘기 많이 하고 서류도 주고받고
손이 떨렸어요. 서류요? 네. 봉투에 넣어서 주고받는 거 봤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통화하는 소리도 들었고요. 무슨 소리를요? 박순자 씨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녹음한 게 있어요. 우연히 들었는데 이상해서 녹음했어요. 녹음? 박순자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안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부는 정리 다 됐어요. 이번 달 안에 정산하면 되죠? 순간 머릿속에 영수증 메모가 떠올랐어요. 장부, 정산, 오늘 안에. 이게 이 말이었구나. 시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큰 건으로 진행할게요. 이준석 컨설턴트 명함 줬죠? 그분이 직접 연락할 거예요. 지안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 마세요. 요즘 찜질방도 데리고 다니면서 잘 구슬리고 있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죠?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이게 언제 녹음한 거예요? 일주일 전이요. 제가 청소하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 이상하다 싶어서 녹음했죠. 눈물이 났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요? 박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 딸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사위한테 사기당해서 집까지 날렸죠.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어떡해요? 이제 어떡하죠? 일단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도움 받으세요. 전문가요? 네. 제가 아는 분 있어요. 디지털 포렌식 하시는 분인데 전직 수사관이세요. 한재덕 대표님이라고. 박순자 씨가 명함을 꺼내줬어요. 이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 받으세요. 마트 나와서 차에 탔어요. 핸들을 잡은 채로 한참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속였다. 6개월 동안.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설 때마다 울었죠. 집 도착해서 주차하고 한참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가기 싫었어요.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현관문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불 켰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야 하나?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못 눌렀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왔어. 응.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봤어요. 왜 그래? 울었어?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여보,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말해봐. 무슨 일인데? 지안이가 왜? 지안이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왜? 들어봐. 이거 박순자 씨가 보내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녹음이 끝나자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이게 진짜야? 응. 오늘 푸드코트 직원한테 받았어.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런, 여보, 어떻게? 남편이 심호흡했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야 해. 지안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서재 가보자. 남편이 일어났어요. 따라 일어났죠. 서재로 갔어요. 남편이 서랍을 열었어요. 인증서부터 확인하자.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USB가 없었어요. 없어. 설마 했어요. 상자를 뒤집어서 흔들어 봤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통장은? 통장 어디 있어? 여기 있을 텐데. 통장을 찾았어요. 다행히 있었죠. 일단 은행 가봐야겠어. 지금? 응, 당장. 다음 날 아침 은행 갔어요. 창구 직원한테 통장 내밀었죠. 최근에 신청한 내역이나 특이한 거래 내역 조회 좀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 두드리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객님, 여기 비대면 대출 신청 내역이 있네요. 뭐라고요? 한 달 전에 신청하셨는데 현재 심사 중이에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본인 인증이랑 공동인증서로 신청됐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컴퓨터에 꽂는 것도 있고 휴대폰으로 옮기는 것도 있거든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지금 당장 취소할 수 있어요? 일단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은행 나와서 주차장에 섰어요.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이 미친년이. 여보, 진정해. 진정이 돼? 우리 집안을 다 망치려고 작정했잖아. 저도 화가 났어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죠. 그런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며느리가 뭘 더 했을지 몰랐거든요. 여보, 그 명함 있지? 박순자 씨가 준 거. 응. 전화해보자. 집에 와서 명함 꺼냈어요. 한재덕 대표. 번호를 누르자 3번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죠. 저 박순자 씨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사정을 설명했어요. 며느리 이야기, 녹음 파일, 인증서 분실 대출 신청. 한재덕 대표가 침착하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만나 뵙죠. 오늘 저녁 6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면 관련 자료 다 가져오세요. 전화 끊고 나니까 남편이 물었어요. 어떠대?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해. 그래. 가자. 저녁 6시 한재덕 대표 사무실 갔어요. 작은 건물 2층이었죠. 초인종 누르니까 문 열어줬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재덕입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컴퓨터랑 장비들이 많았어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죠. 한재덕 대표가 말했어요. 일단 제가 들은 내용 정리해 볼게요. 며느리분이 6개월 전부터 수상한 남자랑 접촉했고 어르신 명의로 대출 신청했다. 공동인증서도 없어졌고. 네, 맞습니다. 녹음 파일 들려주실 수 있어요? 핸드폰 꺼내서 들려줬어요. 한재덕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컨설턴트라고 하고. 네. 이 사람 찾아봐야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어떤 루트로.
움직이는지도 파악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재덕 대표가 노트북을 켰어요. 일단 며느리분 핸드폰 번호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르신 통신사 앱에서 통화 내역 캡처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번호 알려주고 핸드폰 꺼내서 통화 내역 화면 캡처했어요. 한재덕 대표한테 보여줬죠. 한재덕 대표가 화면 보면서 자판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르신이 보내주신 내역이랑 공개정보 교차 확인했는데요. 며느리분, 최근 3개월간 이준석이라는 번호로 통화가 67통이나 되네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67통이요? 네. 그리고 이준석, 이 사람은 공개 판결문이랑 금융감독원 제재 이력에 나오는 금융사기 전과자네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뭐? 2019년에 유령회사 만들어서 투자 사기 친 전력 있어요. 징역 3년 살고 나왔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사기꾼이랑 짜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한재덕 대표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함정을 만들어야 하고요. 함정이요? 네. 며느리분이랑 이준석을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경찰이 증거 확보할 수 있게 남편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한재덕 대표가 웃었어요. 미끼를 던지는 거죠. 피읍 큰 미끼. 큰 미끼요? 네. 어르신이 큰 돈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며느리분이 분명히 이준석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우리가 다 잡는 거죠. 한재덕 대표가 서류를 꺼냈어요. 일단 이거 작성해 주세요. 계약서예요. 서류를 받아봤어요. 손이 떨렸죠.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한재덕 대표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어르신,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큰 피해 봅니다. 며느리분은 이미 6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어르신 재산 다 날아갈 겁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하자. 우리 더 당할 순 없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재덕 대표가 말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준비 들어갑니다. 어르신, 며느리 앞에서 연기 좀 하셔야 해요. 연기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히려 더 친하게 대하세요. 의심사면 안 돼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 앞에서 웃어야 한다고? 저를 속인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겠어요? 한재덕 대표가 물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할 수 있어. 우리 이거 끝내야 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사무실 나와서 차에 탔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죠. 여보, 괜찮아? 아니, 나도 안 괜찮아.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봤죠.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에 며느리, 제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야. 응.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지안이가 저녁 초대하고 싶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일? 응. 지안이가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한대. 며느리가 저를 부른다. 왜? 무슨 속셈이지? 엄마, 왜?
안 올 거야? 아니야. 갈게. 그래. 그럼 내일 6시쯤 와. 알았어. 전화 끊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누구야? 민재. 내일 저녁에 오래. 뭐? 지안이가 나보고 싶대.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지 마. 아니야. 가야 해. 왜? 연기해야 한다고 했잖아. 한재덕 대표님이. 남편이 한숨 쉬었어요. 그래. 맞아. 나 혼자 갈게. 안 돼.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아들이 엄마 혼자 오래 그랬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 응. 그날 밤 또 잠이 안 왔어요. 내일 며느리를 만나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어떻게 웃어야 하죠?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죠? 눈을 감았어요. 한재덕 대표 말이 떠올랐죠. 연기 좀 하셔야 해요.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녁 6시 아들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 누르기 전에 심호흡했죠. 할 수 있어. 연기해야 해. 손이 떨렸어요. 초인종 눌렀어요. 딸랑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지안이가 활짝 웃으면서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웃는 얼굴이 밝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얼굴이었죠. 속이 뒤집혔어요. 구역질이 났어요. 그런데 참고 억지로 웃었어요. 그래, 왔다. 어머니, 오늘 갈비찜 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그래, 고맙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들 민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아들이 일어나서 다가왔어요. 엄마 얼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지안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지안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아들이 제 옆에 앉았죠.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없어. 왜? 엄마 표정이 이상해. 뭔가 걱정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켰나? 아니야. 티 내면 안 돼. 아니야. 그냥 세탁소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지안이가 차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차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죠.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메었어요. 지안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어머니 아프시면 제가 걱정되거든요. 딸 같은 목소리였어요. 다정했죠. 그런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걸 아니까요. 고맙다. 억지로 웃었어요. 입꼬리가 떨렸죠. 저녁 먹으러 식탁에 앉았어요. 갈비찜이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지안이가 제 앞에 밥을 놓았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 젓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었어요. 그런데 맛이 안 났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억지로 삼켰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맛있지? 지안이가 아침부터 준비했어. 응, 맛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무 맛도 안 났거든요. 지안이가 웃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주 모셔야 하는데. 그래, 고맙다. 식사하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랑 지안이가 이야기했죠.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요즘 오빠 회사 일 많이 바쁘지? 응, 프로젝트 하나 끝내야 해서 힘들지. 내가 잘 챙겨줄게. 부부가 다정하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역겨웠어요. 며느리 목소리 하나하나가 거슬렸죠. 밥을 다 먹었어요. 지안이가 식탁을 치우려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거실 가서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응,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죠. 아들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 오늘 진짜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때 지안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주식 투자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멎었어요. 주식 투자? 이게 함정인가? 주식 투자? 네. 요즘 금리도 낮고 예금만 하시면 손해잖아요. 괜찮은 상품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서요. 한재덕 대표 말이 떠올랐어요. 미끼를 던지는 거죠. 큰 미끼. 지금이었어요. 지금 해야 했죠. 투자? 그게 뭔데? 어머니, 제가 아는 컨설턴트 분이 계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고 실력도 좋으세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지안아, 엄마한테 그런 거 권하지 마. 엄마는 그런 거 모르셔. 아니야, 민재야. 나도 알고 싶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적어.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거든. 지안이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정말이요? 그럼 제가 약속 잡아드릴게요. 그래. 지안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이 대표님, 저예요. 네, 시어머니 모시고 가도 될까요? 네, 내일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지안이가 웃었어요. 어머니, 내일 2시에 약속 잡았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괜찮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 내일 2시에 약속 잡혔어. 며느리가 컨설턴트 데리고 온대. 알았어. 한재덕 대표님한테 연락할게. 응.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땠어? 연기했어. 투자하고 싶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 여보, 무서워.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해야 해. 응. 그날 밤 한재덕 대표한테서 전화 왔어요. 어르신, 내일 준비 다 됐습니다. 네. 어르신은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저희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대기시켜뒀어요. 증거 확보되면 바로 현장에서 체포할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엔 확실히 끝냅니다. 전화 끊고 나서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안 왔어요. 눈만 감으면 며느리 얼굴이 보였어요. 웃는 얼굴, 차가운 얼굴, 둘 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지안이가 차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타세요. 차에 탔어요. 지안이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 대표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믿고 따라가셔도 돼요. 그래. 30분쯤 달렸을까요? 빌딩 하나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어머니, 도착했어요. 내렸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7층으로 갔죠. 복도 끝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이준석 재무컨설팅. 문패가 보였어요. 문 열고 들어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일어났어요. 정장 입고 머리 깔끔하게 넘겼죠. 어서 오세요. 이준석입니다. 악수했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죠. 이준석이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5억? 지안이 눈이 반짝였어요. 이준석도 웃었어요. 5억이면 괜찮은 상품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수익률도 높고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상품 설명서예요. 연 15% 수익 보장하고요. 서류를 봤어요. 글씨가 빽빽했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돈을 저희가 운용해서 수익을 내드리는 거예요. 안전하고 확실해요. 그래요? 네. 지안 씨 시어머니시니까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지안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 대표님 믿으셔도 돼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 이준석이 계약서를 꺼냈어요. 그럼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펜을 내밀었죠.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서명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재덕 대표가 들어왔어요. 뒤에 경찰 2명이 따라왔죠. 미리 사기 정황 자료를 제출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준석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세요? 한재덕 대표가 말했어요. 한재덕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고요. 그제야 봤어요. 사무실 한쪽에 빔 프로젝터가 미리 세팅되어 있었어요. 한재덕 대표가 노트북을 연결했죠. 벽에 화면이 떴어요. 이준석 씨, 당신 2019년 투자 사기로 징역 3년 선고받았죠? 판결문이 화면에 떴어요. 이준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경찰이 말했어요. 앉으세요. 이준석이 주저앉았어요. 한재덕 대표가 다음 화면 넘겼어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었어요. 지안이와 이준석이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었죠.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3월 15일, 5월 22일, 7월 8일. 6개월 동안 계속 만났다는 증거였어요. 지안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들이 짜고 한 거죠. 시어머니 재산 털려고. 한재덕 대표가 또 화면 넘겼어요. 이번엔 녹음 파일이었어요. 박순자 씨가 녹음한 거였죠. 스피커에서 지안이 목소리가 나왔어요. 장부는 정리 다 됐어요. 이번 달 안에 정산하면 되죠? 시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이준석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큰 건으로 진행할게요. 지안이가 웃는 소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걱정 마세요. 요즘 찜질방도 데리고 다니면서 잘 구슬리고 있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지안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차가운 눈으로. 지안아.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 나한테 왜 이랬어? 어머니, 저는 6개월 동안 날 속였어. 찜질방 데리고 가면서 갈비찜 해주면서 딸처럼 대한다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거짓말이었어? 지안이가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한재덕 대표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유지한 씨 명의로 개설된 유령 회사 계좌예요. 여기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이준석 씨 계좌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화면에 통장 내역이 떴어요. 그리고 이거 어르신 명의로 신청한 비대면 대출 서류예요. 유지한 씨가 어르신 인증서 훔쳐서 신청한 거죠. 서류가 화면에 가득 찼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서류였죠.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유지한 씨, 이준석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어요. 지안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내가 날 어떻게 했는데 용서를 바래? 어머니, 너 때문에 난 밤마다 잠을 못 잤어. 내 며느리가 날 속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 눈물이 났어요. 넌 내 가족이었어. 근데 넌 날 돈으로만 봤지. 지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이 지안이를 끌고 갔어요. 이준석도 끌려갔죠. 사무실이 텅 비었어요. 한재덕 대표가 제 옆에 섰어요. 어르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재판 준비하시면 돼요. 증거는 충분하니까 유죄 확정될 겁니다. 네. 한재덕 대표가 나갔어요. 저 혼자 남았죠.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다 끝났어.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수고했어. 눈물이 났어요. 펑펑 울었죠. 남편 품에서 한참 울었어요. 3개월 후, 법정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어요. 통장이랑 서류를 다시 정리했고요. 밤에 잠도 조금씩 오기 시작했죠. 재판장에 앉았죠. 지안이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감복 입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유지안은 사기 및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준석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끝났어요. 법정 나오는 길에 아들을 만났어요. 민재가 서 있었죠. 얼굴이 수척했어요. 엄마, 민재야. 아들이 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민재야, 일어나.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인증서 없어졌다고, 통장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엄마 말 안 믿고 지안이 편만 들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가 가정 지킨답시고 지안이 편들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 엄마는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때문에 더 외로웠잖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 정말 미안해.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안아줬죠.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엄마, 민재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아들이 울었어요. 제 품에서 한참 울었죠. 6개월 후, 세탁소 문 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죠. 손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옷 받아서 정리했어요. 일하면서 라디오 들었죠.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 때 집에 왔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응. 남편이 혈압수첩 펼쳐서 적고 있었어요. 오늘 혈압 어때? 괜찮아. 120에 80. 다행이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노을이 졌어요. 예쁜 주황빛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야. 응.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올래? 내가 요리 연습했어. 웃음이 났어요. 그래. 뭐 만들었는데? 비빔밥. 엄마 좋아하잖아. 그래, 갈게. 고마워, 엄마. 전화 끊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민재? 응. 주말에 오래. 그래. 같이 가자. 응. 창밖을 다시 봤어요.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이제는 평범한 하루들이 올 거예요. 그게 좋았어요. 세탁소 문 열고, 손님 맞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런 평범한 하루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